안녕하세요. 착한 착각의 막내 보라돌이 보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학생 때는 가성비에 맞춰 사료를 주문했었다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뒤로는 최대한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수제 혹은 유기농 사료를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유기농 브랜드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눈에 익을 정도만 있던 브랜드들이 요즘은 다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아졌더라고요. 강아지 사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 식당들, 심지어 화장품과 같은 상품들에도 유기농 브랜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오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에서 읽어드릴 부분은 이러한 유기농 식단을 100%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유기농 100%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뮤시 공공기관 급식소의 식재료는 현재 85% 이상이 유기농이며 말뮤시는 곧 9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 길을 택한 그 순간부터 말뮤시의 목표는 늘 100% 유기농이었다. 말뮤시의 환경정책 담당자인 헬렌 닐손이 알려준 성공의 비밀은 바로 공급자와 장기적으로 긴밀한 협조하에 일하는 것이다. 헬렌 닐손이 설명한다. 저희가 하루하루 제공해야 하는 식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필요한 양이 워낙 많아서 8년 전만 해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했죠. 해가 갈수록 말매시는 생산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주문했고 유기농이 아닌 것은 거부하기 시작했다. 우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우유 생산자들은 선정이 되려고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제시했죠. 학교 급식소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큰 고객이고 공급자들은 저희 쪽에 맞추는 것이 이익입니다. 저희는 공급자들에게 우리 급식소만을 위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이 만족스러우면 주문을 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했다. 공급자들은 요청하는 제품을 개발했고 농장들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으로 전환했으며 몇 년 뒤엔 유기농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저희 정책이 유기농 생산 증가에 기여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메와 룬드시 주변의 지자체들 또한 이득이었다. 유기농의 생산량이 늘고 가격은 낮아지면서 유기농을 납품받을 수 있는 지자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급식의 유기농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무와 룬드는 더 높은 값을 치르지 않고도 유기농 식재료의 구매를 대폭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와 유사한 길을 택한 코펜하겐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식사, 즉 매일 7만 명분 급식의 유기농 비중이 97%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우 유기농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단체 급식소의 유기농 제품 구매 비중은 여전히 5% 이하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에서 2018년에 제정된 식품 관련 법률은 이 분야에서 혁신적이고자 했음에도 목표한 바는 급식의 유기농 비중을 2022년까지 겨우 20%까지 키우는 것이었다. 헬렌 닐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급식의 유기농 비중 20%를 목표로 삼는 도시나 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목표를 더 높이 잡아야 합니다. 목표치가 낮을 때보다 목표치가 높을 때 달성하는 바도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를 목표하면 아마도 40% 정도를 이룰 것이고 70%를 목표하면 60%를 성취할 것입니다. 100%를 목표하면 85%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지자체나 정부에는 어떤 말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저희의 경우 10년 안에 경비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과 맞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말메시는 아이들뿐 아니라 양로원의 노인들, 병원의 환자들에게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식탁 위의 혁명으로 말메시는 또 다른 목표도 이룰 수 있었다. 음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2002년 수준 대비 20%나 감축한 것이다. 유기농은 관행농법, 다시 말해 공업형 농법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유기농으로 생산과 수송, 화학 비료와 농약 살포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와 농약에 포함된 환경에 유해한 가스가 배출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죠. 수요가 공급을 창출했다. 공급자들은 요청하는 제품을 개발했고 농장들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업으로 전환했으며 몇 년 뒤엔 유기농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유기농에 대한 강경한 의지가 결국 생산체계 전체를 뒤바꾼 말메시의 이야기를 읽으며 신념이 확고하다면 방법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유기농이 좋지가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꼭 유기농을 선택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 수요에 맞춰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농가도 늘어나고 결국 유기농법이 대세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